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초조해지는 JP모건의 근황과 또 최근 5년간 유동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아들인 자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9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가 없는데 3연속 금리 인하 분위기로 가면서 지금 10월에 이어서 12월도 금리 인하 할 확률이 90%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CPI 발표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번 달에는 분명히 2.8%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3% 나온 거면 물가가 또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상치 자체를 3.1로 높여놓고 그것보다 0.1 적게 나왔네라고 하면서 또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살짝 뭐 즐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이제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까지도 10월 FOMC 회의 때 양적 긴축이 종료될 것이다. 이제 많은 은행들이, 투자 은행들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목요일 10월 30일 날 경주 에펙 회의에서 뭐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악수를 하는 장면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젠슨 황이 AI 그 에펙 회의로 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CEO와 만나서 뭐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뭔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MOU를 맺는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무튼 뭐 계획이나 장밋빛 뭐 계약 소식이나 이런 게 터진다면 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을 팔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장밋빛 전망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주식도 그렇고 사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낸 자료인데 앞으로 1년 내에 리세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최하치로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에 경기 침체 없다가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높은 건 침체 올 것 같아라는 건데요. 참고로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였고요. 팬데믹 터졌을 때였고, 이때는 FTX가 터질 때였네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관세 폭락 터졌을 때가 높았는데, 지금은 침체 같은 건 없어. 지금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코인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침체가 없다. 강세장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불안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투자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연일 국장 난리잖아요. 4천선을 앞둔 불장. 비트 규모가 4년 만에 뭐 24조 원을 돌파했다. 너무 사람들이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이런 경고성 기사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코인만 왜 그래? 코인만 왜 안 올라? 제가 볼 때는요, 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먼저 선 반영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과도한 롱 베팅이 우리 아시겠지만 10월 11일자로 역대급 청산, FTX의 몇 배에 달하는 청산이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질은 이 큰 레버리지가 청산이 돼서 청산이라 하면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돈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회복되는 단계라서 다른 뭐 주식이나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저는 조만간 회복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앞서서 참고할 만한 내용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트론 얘기 뭐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 테더가 잘 나가는 건 당연히 아시겠는데 이 폭발적인 테더의 약진 속에서 트론에겐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
아니, 같은 중국계고 USDT를 트론이 많이 써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테더는 정말 잘 나갑니다. 올해에도 150억 달러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제 기억에 뭐 작년에는 130억 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이고요. 예상 이익률은 99%다. 아마 순이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0원을 투자하면 99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1원만 비용으로 쓴다.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은 완전 천지 차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테더와 블랙락과 JP 모건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예상 순이익이 네트로 그냥 블랙락은 벌써 테더가 잡아먹었네요. JP 모건은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블랙락은 2만 명. 테더는 아직도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50명 내외일 것 같거든요. 150명인데 지금 블랙락이 2만 명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순이익률은 99%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초고수익 구조다. 이게 테더의 위력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 후원사에도 아마 테더도 많은 돈을 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근데 지금 테더가 어디까지 발을 들이고 있냐면요. 레이어 1을 새로 런칭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를 받고 있다. 새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얘기로 하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건데 그 고속도로 중에 하나로 원래는 이더리움을 쓰고 트론을 쓰고 솔라나를 쓰고 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싫어. 내가 직접 레이어 1 고속도로를 만들고 투자도 본인이 몽땅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냐라는 겁니다. 이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전에 나왔었죠. 스테이블이라는 레이어 1 블록체인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요. 근데 투자 예치를 받았는데요. 투자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기습 오픈을 해가지고 투자하세요 하고 10분도 안 돼서 8억 달러가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스테이블이라는 프로젝트의 소유주가 8억 달러 모집하는데요. 이미 공지 전에 5억 달러를 채워놓고 시작을 했다. 그만큼 뭐 테더나 뭐 비트파이넥스나 이런 임원들이나 내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고 여기에 많은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물론 뭐 불공정하긴 한데 왜 이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왜 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정말 많이 쓰이겠죠. 앞으로도 쓰일 거고, 향후 10년간도 많이 쓰일 텐데,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어마어마한 통행료 수수료, 톨게이트 수수료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데 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통행 수수료를 본인들이 먹어야겠다. 뭐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구나. 즉 USDT 전송 수수료가요. 지금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고속도로 요런 데 이제 갖다 바쳐야 됐다는 거죠. 테더가 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UST 발행으로 돈을 찍어서 사실 돈을 만들어서 벌고 있긴 하지만 체인 활동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못 받고 있었는데 요걸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4.2억 불 정도 내외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수수료를 이제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등등에게 갖다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실제로 성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유독 트론의 타격이 클 수 있느냐? 일단 트론은요, 트론 고속도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한 7%가 USDT입니다. 거의 USDT 전용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트론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다른 고속도로와 다르게 디파이 쪽에 대한 투자 금액, 뭐 이렇게 묶인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더리움은요, 물론 USDT도 다니지만 USDC도 엄청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웬만한 디파이, 뭐, 투자 활동하는 모든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트론은 디파이 쪽에 들어간 건 거의 없고 USDT만을 위한 결제와 송금 쪽에 여기에 묶인 금액이요. 이 디파이의 13배가 넘어갑니다. 즉 USDT를 위한 고속도로였는데
이 USDT 고속도로를 테더가 새로 깔아서 나 거기로 앞으로 결제하고 송금하는 데 쓸래라고 하니까 트론의 이제 타격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물론 이 레이어 1 프로젝트가 잘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트론이 타격을 좀 다른 코인보다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이 트론 투자자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국은 같은 중국계끼리도 사실 테더나 트론이나 뭐 중국계니까 서로 상부상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야, 이제는 치열한 밥그릇 싸움,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뭐 별다른 뉴스는 아니겠다. 뭐 올해 내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금 올해라고 해봤자 이제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라고 쓰고 그냥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주요 월가 은행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코인 통합 움직임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중복 뉴스 아니야? 올해 내내 봤던 것 같은데, 중복 뉴스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초조해지고 있다. 그래서 입장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조금씩 초조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건 올해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만 담보로 잡아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요거는 당연하고 25년 7월 달에 주요 코인들, 그러니까 암호화폐들 현물도 우리가 담보대출로 받아줄게. 그리고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신용도를 높여서 많이 대출해 줄 거야. 한 달 만에 이제 현물로 입장이 바뀌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부터 뭐 연말까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 나는 담보대출 해줄게. 일단 비트 이더부터 맡기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짧은 기간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들이 왜 초조해졌을까? 이런 뉴스가 왜 자꾸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경쟁자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뉴스였거든요. 사실 여기는 큰 데도 아닙니다. 스위스의 한 크립토 은행, 뭐 그렇게 큰 데도 아닌데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시행을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요. 26년 상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상반기라고 해봤자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상반기 출시를 목표면요. 사실 이미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오늘 새벽엔 보니까 비트코인 담보은행 대출이 첫 선을 보였다. 아니,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한다면서 이미 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 25년부터 그냥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만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미국의 4대 은행이라든지 뭐 스탠다드 차터드라든지 피규어라든지 여러 이제 작은 업체들이 큰 데나 작은 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할 움직임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이 야, 이거 따라간다고 했다가 좀 여유 부린다고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조금 포모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JP 모건은 조용한 피리 소리를 사실 한참 전부터 불어왔습니다. 지금에 들어서야 뭐 잦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가장 큰 피리 소리는 저는 올해 5월 달에 났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JP 모건이 무려 17억 달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예전에 시타델도 그렇고요. JP 모건도 워낙 이 좀 의문스러운 분들이라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2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사면 사실 만방에 퍼져야 되는데 사실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 5월 12일자로 해서 이미 비트코인만 2조 5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뭐 1조도 아니고 2조 5천억 원이면 엄청난 의지를 이미 피리 소리를 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도 참 재밌는 뉴스가 나오네요. JP 모건이 코인베이스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올해 30%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목표 주가를 342에서 404달러로 올렸다. 이거 너무 좋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저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를 당연히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비록 구체적인 이제 투자 금액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예전에 이런 걸 보여드렸죠. 비트코인 ETF 압도적인 이제 크립토 쪽에서 1위 보유 자산입니다. 2위가 스트레티지였어요. 그리고 3위가 바로 코인베이스였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마라톤이나 라이엇이나 이런 채굴주도 산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이 투자 금액을 찾기가 어렵긴 했거든요. 아무튼 코인베이스를 이들은 뭐 조 단위로 산 것 같고요. 이들은 얼마 샀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11월 15일경에 이제 3분기에 산 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재밌는 게요.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JP모건이 또 느닷없이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라는 토큰을 출시를 하면 코인베이스는 34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코인베이스의 마케팅 팀도 아니고요. 코인베이스는 USDC 수익 절반 정도 가져가잖아요. 온체인 거래와 함께 지금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체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이잖아요. 요거의 성공을 주식화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같다. 코인베이스 마케팅 팀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코인베이스 CEO조차도 이거 아직 출시 계획 없어. 이 개발자가 출시 계획 있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진화를 했었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 CEO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JP 모건이 열심히 마케팅을 또 해주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토큰이 나오겠구나. 이게 뭐 엄청난 지금 영향력을 레이어 2에서는 가장 지금 쓰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코인베이스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JP모건도 그렇고 이분도 미리 알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1월 15일경에 25년 3분기에 이제 주요 기관들의 공시가 나올 거거든요. JP모건의 공시를 보는 재미도 이때쯤에 있지 않을까. 뭘 들고 있을지 비트,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코인베이스나 채굴 주식이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승을 기다리다 지친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요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유동성이 올라도 왜 코인은 안 올라? 이게 지금 우리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동성은 오른다는 건 그래도 공감을 하시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어요. 미국만 약간 틀어 막았을 뿐, 전 세계적으로는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인기도 얻어야 되고요. 많은 현금성 지원을 이미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살포, 현금성으로 지원한 것만 데이터를 열심히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싱가포르가 인구는 작고 돈은 잘 벌어서 그런지 1인당 최대 한 850불, 그래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이 10월 17일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장 최근입니다. 여기 한 45만 원, 46만 원 정도 될 건데 역시 1인당 전 국민을 대상으로 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한 24불 정도. 여긴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1회 지급.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도 뿌리고는 있는데 요거는 12.9달러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요것만 아닙니다. 저소득 가구, 만 3천만 가구 요런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달러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쌀 포함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1인당 배급을 했다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베트남도 많지는 않지만 국경일 기념 패키지 기념일 기념으로 해서 열심히 뿌리고 있다. 지금 공약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빼고 최근 것만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미국도 이제 관세가 좀 마무리가 되면 우리 관세로 이만큼 벌었어요라고 하면서 국민들 대상으로 관세 수익입니다라고 뿌릴 가능성, 중간 선거 전이니까 저는 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즉 세계적으로도 참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MMF가 증가하고 있다. 머니마켓 펀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단기 투자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우리가 맡기면 조금씩 이자 받잖아요. 그게 요런 데서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MMF가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 치솟고 있잖아요. 아직 꺾이진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꺾이느냐?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닷컴 버블 때 한번 꺾였고요. 또 여기 서프라임 모기지 때 한번 꺾였고 팬데믹 때 한번 꺾였고 이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게 참 투자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MMF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론가 흘러 들어갈 거다. 근데 제가 K뱅크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전에는 한 3%까지 줬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1.7%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나마 K뱅크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업비트와 빗썸은 이 그냥 현금을 거기에 넣어 놓기만 해도 업비트가 2.1%, 빗썸이 2.2%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K뱅크에 넣어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업비트 빗썸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한국 입장에서 봐도 여기가 더 낫겠죠. 결국 올라간 친구들은 어디론가 투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건 한국의 경우고 사실 한국은 지금 금리 동결을 했지만 미국은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뭐 K뱅크는 없겠지만 MMF에 넣어둘 이제 뭐랄까요? 기회비용이나 이게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분명히 어디론가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중에 5%만 옮겨와도 비트코인은 뭐 35만 달러 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희망 회로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아, 유동성 늘어난 거 알겠어. MMF 늘어난 거 알겠어. 근데 코인에는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거 뭐 다 주식이랑 뭐 다른 데 부동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과거 최근 5년간의 MMF가 상승하는 시기에 코인으로 이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퍼센티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 최근 5년으로 했냐면요. 제가 최근 10년, 15년으로 해보니까 크립토가 너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최근 5년 기준으로 해야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것 같아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MMF가 증가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게 이제 꺾여서 어디론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들이 어떤 자산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압도적인 1위는 당연히 주식이겠죠. 주식이 한 100원이 있다면 한 45원에서 50원 정도가 주식으로 투자가 됐다고 해요. 이 MMF의 투자 비중이 주식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이 이제 국채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한 8%, 10%가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크립토에도 8에서 한 12% 정도로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가 사실 요새 제가 대체 자산이란 말 많이 드렸는데 대체 자산, 금을 포함한 이쪽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 돈은요, 시가총액을 감안하지 않은 비중이겠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진 것들은 부동산입니다. 엄청난 654 트릴리언 달러고요. 그 다음이 국채 채권 쪽이고, 그 다음이 주식입니다. 아, 그리고 대체 자산이고, 그 다음이 크립토다. 2.5 트릴리언 달러니까요. 뭐, 부동산, 뭐, 주식에 비하면, 뭐,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큰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MMF 유동성이 들어간 그 비중을 봐야겠죠. 왜냐면, 시가총액 크면 물이 많이 들어가도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한 투자, 뭐, 효과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니까 주식은 0.4%, 국채는 0.1%, 뭐, 부동산은 뭐 거의 뭐 들어가나 만한 것 같고요. 크립토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유동성의 효과를 거두더라. 이게 최근 5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이게 들썩들썩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의외로 1위가 크립토인데요. 2위가 기타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 우리는 주식이 2위일 줄 알았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적어도 2배 이상 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금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금도 유동성을 잘 흡수하는,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편이다. 상승을 잘 반영을 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사실 한 인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니, 크립토랑 금이 잘 나간다? 사실 작년 11월부터 열심히 외치고 있는 한 분 계셨잖아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디자이너, 스티븐 미란, 현재는 연준의 이사로도 가 있는 분이 작년 11월에 한 47페이지 정도 됐나요? 열심히 보고서를 썼었고, 그 방향대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 보고서의 결론은 암호화폐와 금을 사라고 했지,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폐와 금을 사세요. 엄청 오를 겁니다. 야, 저는 이 트럼프의 정부가 아마도 이분이 디자인한 대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해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한 분 오늘 소개를 해드렸죠. 코인으로 변심한 변심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뭐 담보대출 급하게 받고 있고요. 또 코인베이스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예전으로 가면 뭐 채굴 주식에 그렇게 또 관심이 많으셨어요. 뭐 코인은 싫다고 하면서 요런 것들이 다 오른다 했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자면 이 얄미운 분들의 해제 소리를 나중에 들을 날이 저는 짧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해제 소리에 전혀 타격이 없도록 잘 준비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